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그리고 IRP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금융을 말하다입니다. 벌써 12월 하고도 중순이 넘었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오고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올해 연말에는 모임이나 행사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연말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반면 높은 시중금리 때문에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치솟는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도 연금 상품을 통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야 나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은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각 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를 알아보겠고, 두 번째로는 닮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각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연소득과 연령,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우선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이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인 분들은 13.2%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제한도의 경우 상품, 연령, 합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연소득별로 나누자면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억 이하이신 분들은 연금저축의 경우 50세 이상이시더라도 최대 400만원 한도이고, IRP는 50세 미만이면 최대 700만원, 50세 이상이시면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갖고 계신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플러스 IRP 700만원을 더해서 11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계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300만원, IRP 700만원 해서 합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과거 한 10년 전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때 연 400만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 월 33만원씩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IRP 계좌에 연 300만원씩 납입하셔서 합계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준은 올해 12월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바뀌기 때문인데요. 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르지만 내년에는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으로 합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말인즉 연금저축이든 IRP든 연 200만원을 더 납입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좀 더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올해까지 연금저축과 IRP 합계 연 700만원을 납입하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에 따라 115만 5천원, 92만 4천원을 환급받으셨다면, 만약 내년부터 연 200만원을 더 납입하신다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으로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33만원까지 더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각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자면
각 상품 모두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하고 합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한 금액은 추후에 중도인출이나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액공제율은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고요. 연금 수령 조건은 55세 이상,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금 수령 시 과세인데요. 그동안 당신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제 절약 상품의 특징이죠. 또한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점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만약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과세, 즉 저율과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되도록 종합과세는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생각보다 빡빡하죠. 연금소득세가 있는 것도 그런데 연금액에 따라 과세 비율을 따지다니 참. 아무튼 그 밖에 중도인출을 했을 때에는 16%, 해지를 했을 때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뱉어내셔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해지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입할 때 신중하게 가입하라는 뜻도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차이점과 장단점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투자 범위는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한 증권사 내에 있는 상품 중에 선택하셔야 하지만 IRP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은행, 예적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경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연금저축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100%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 은퇴 시기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원금 보장형 상품의 30%를 필수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현재 원화 가치 하락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5위로 상당히 빠른 편이지만 원금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원금 보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물론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수익률도 높지 않은데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해서는 각 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중도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는 둘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IRP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 천재지별, 부양가족 6개월 이상 모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을 듯 하고 물론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받은 세액공제는 전부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지는 못하고 목돈이 묶여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IRP 계좌의 경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사실 이 세제적격 연금 상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더 이상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제적격연금 상품은 정말 순수하게 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생 때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연금이라고 하니까 가입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입을 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제적격연금 상품을 연금보다는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중간에 공제 한도가 늘어나도 더 납입하지 않고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하는 비과세 연금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지만 비과세 조건만 충족한다면 내가 연금으로 얼마를 받던 세금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비과세 연금 상품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골고루 배분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디테일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저의 현재 상황과 연령, 소득 등을 전부 고려해서 짜놓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정에 앞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